음악 좀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수 있는 핫도킴입니다. 저는 친구랑 단둘이 오직 스노우보드를 타러 서울에서 홍천 비발디 파크까지 당일치기를 다녀왔습니다. 보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그래서 얼마가 들었나요? 일 텐데요. 같이 정산을 하러 가봅시다. 고고! 일단 비발디 파크로 가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겠죠? 저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왕복 셔틀을 이용하였고요. 왕복 셔틀의 값은 1인 18,0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발디 파크에 간다 한들 이 스노우보드라는 스포츠 자체가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친구랑 저는 강습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순고로 스노우보드 강사님을 알아보았고요. 두 명이 2시간 강습을 받는데 수수료 포함해서 1인 82,800원이 들었습니다. 이 가격은 강사님마다 다 다르니 참고해 주시고요. 좋았어요. 이제 비발디 파크에 도착을 했고 강사님도 찾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그러면 보드랑 옷은 어떻게? 그래서 렌탈샵을 사전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렌탈샵인 포드드 엣지에서 빌려보았고요. 여기서 4시간 풀 패키지로 해서 리프트권, 장비, 의류까지 모두 다 렌탈이 가능한 것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결제를 해서 1인 67,000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보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글 1인 10,000원, 무릎과 엉덩이 보호대 1인 5,000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의류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하의 의류 합쳐서 10,000원만 추가하면 플러스 1존에서 옷을 고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10,000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래서 렌탈샵에서 낸 비용은 1인 92,000원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닌데요. 용품 같은 경우는 또 개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용품 같은 경우는 그런 렌탈샵에서도 개별 구매가 가능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쿠팡에서 좀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쿠팡 보드용품들은 1+1이 많아서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이랑 하나씩 나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방한 클라바인데요. 이렇게 써서 목부터 귀, 뒤통수, 마지막 입까지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솔직히 사야 되나 싶었거든요. 사셔야 됩니다. 정말 춥습니다. 기모로 돼 있어서 보온성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인 9,450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스노우보드 장갑인데요. 굉장히 두툼하죠? 보들보들한 기모로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벨크로로 딱 고정을 해서 턴이 하나 더 떼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들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 좋은 점이요. 지퍼가 있어요. 여기 이제 리프트권 같은 거를 넣어 다닌다고 하셨는데 작은 지퍼백 하나 가져가셔서 이 카드 쏙 넣고 딱 잠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는 1인 14,250원이 들었습니다. 스노우보드용 양말인데요. 이 양말이 좋은 점이요. 두께가 퍽딱하죠? 되게 두꺼운 양말이 필요하고 저는 발목이 땡기는 양말, 스포츠 양말을 신으면 발목이 아팠거든요. 신기한 게 이 제품은 종아리 전체의 그 암벽을 분산시켜주는 것 같아서 발목 안 아프게 잘 신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말 한 켤레가 1인 9,250원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스노우보드 기본 세팅 비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식비나 간식비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비발디 식당 1층 한식당에서 먹었기 때문에 1인 15,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노우보드와 관련된 아무런 장비가 없는 사람이 서울에서 비발디 파크까지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한 당일치기 비용은 24750원이 나왔습니다. 정산 내용 이어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혹시나 힙색이 필요할까 싶어서 힙색을 가져갔는데요. 휴대폰 2개, 보조 배터리 하나, 카드 지갑 하나, 지퍼로 잘 잠그고 다녔더니 괜찮았습니다. 또 꼭 필요하다 하지 않은 이상은 안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힙색, 가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특히나 이제 렌탈샵을 가시는 분들은 그 렌탈샵에서 나올 때부터 본인이 신고 왔던 신발, 본인이 입고 왔던 옷, 보드, 그리고 기존에 자기 있던 짐, 그래서 정말 바리바리 보부상이 되거든요. 숄더백을 메고 가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짐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백팩 하나를 갖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요. 생각보다 춥습니다. 이제 검은색 긴팔 하나, 기모 후드 집업, 패딩 이렇게 입고 가서 꼭 검은 티에 보드복 입고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노우보드복이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 기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산은 산이었습니다. 추웠어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히트텍을 입거나 아니면 가져가시기라도 추천을 드릴게요. 검은 티 위에 긴 후드 집업 입고 그 위에 보드복을 입고 탔습니다. 그럼에도 덥지 않았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팁은요. 손목 보호대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렌탈샵에서 빌려주는 보호대는 무릎 보호대와 엉덩이 보호대인데요. 넘어질 때마다 이 엉덩이로 먼저 넘어지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손목이 먼저 바닥을 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손목에 가해지는 이 부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손목을 많이 쓰니까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손목보호대를 꼭 착용하시고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타러 갔다가 감기 걸리고 관절 아프면 서럽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스노보드 당일치기 정산 그리고 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노보드가 스키보다는 발목에 부담이 덜 간다고 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발목에 부담이 덜 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보드에 두 발이 묶여서 움직이는 거, 두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스노보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스포츠는 여기가 끝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또 재밌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스키가 아니고 짧은 스키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누비는 것이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인라인 스키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 저의 오랜 위시리스트였던 겨울 스포츠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도 화이팅!